자, 여러분들이 수강 중인 영어 강의나 책이 있다면 이것이 과거의 구태적인 것인지 아니면 현재 인간이 도달한 또는 발견한 최신의 방식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 과거의 발견 또는 발명은 낮게 달린 과실을 따는 것과 같아요. 쉽게 따먹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힘들고 더 높게 달려 있어서 과실 따기가 쉽진 않아요. 영어학습법에 대한 발전도 그러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낮게 달린 과실을 따는 것과 이걸 다 따고 나면 보이지 않는 더 힘들고 높게 달려있는 걸 딴다는 건 더 힘들겠죠. 영어학습에서 눈에 보이는 과실은 쉽게 따먹을 수 있다. 그게 뭘까요? 문법, 단어, 구조, 발음, 연음, 현지 영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또는 구조,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것을 패턴화시킨다.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아주 따먹기 쉬운 것들이죠. 이거는 이미 과거부터 많이 따먹었어요. 효과는 모르겠어요. 필요하긴 하죠. 그러나 이외 연구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이제 연구해야 하는 거죠. 과학적 접근과 실험을 접목시켜서 좀 더 복잡한 사고와 접근법만이 이제는 진정한 과실을 찾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건가요? 눈에 보이는 과실은 아닌지. What we own the future. 자, 우리는 미래에 무엇을 빚지고 있을까요? After we make some amount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rogress. 자, 우리가 어느 정도 양의 그러한 과학이나 기술적인 진보를 한 후에는 further progress, 더 추가적인 진보는 get easier, 더 쉬울까요? or harder, 더 어려울까요? 제가 했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질문입니다. 바로 자, 이 윌리엄에 따르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Intuitively, 직관적으로 it seems like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It could go either way. 어느 방향으로 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울 수도 있고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Because there are two competing effects. 두 개의 경쟁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on the one hand. 자, 한 손에, 그러니까 한편으론 we stand on the shoulders giant. 거인의 어깨에 우리는 올라와 있어요. Previous discovery. 그래서 이전의 발견들이 can make a future, 미래의 progress, 진보를 더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개념. 두 번째, 다른 개념이겠죠? On the other hand, 다른 쪽 손에는 반면에 we pick the low hanging feature, 낮게 매달려 있는 과실을 이미 땄다는 얘기죠. 쉽게 딸 수 있는 거 따버렸다. We make easier discovery. 그래서 이런 쉬운 발견들을 first, 먼저 다 했죠. 그래서 those remain, 남아있는 것들은 more difficult, 더 어려워졌죠. 그러면 첫 번째 말했던 어깨에 올라와 있어서 쉽게 발견한다는 것과 낮은 거 다 땄으니 발견하기 어려워지는 것과 어떤 게 정답일까요? 이제 말면 되겠죠. You can only invent the wheel once. 당신이 일단 한번 바퀴를 발명만 하면, 그러면 once you have,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갖게 되면, 일단 갖게 되면 hard to find, 찾기가 힘들어요. Similarly important invention, 유사하게 중요한 발견을 찾기가 힘들어지죠. 발명을. So the rules of this effect, 이 두 가지 효과가 중요하긴 하지만, 둘 다 중요하긴 하지만, when we look at the data, 우리가 데이터를 봤을 땐 is the latter effect, 후자의 효과, 바로 더 어려워진다는 거, 이 부분이었죠. 발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 부분, 그렇죠? 자, 남아있는 건, 자, 이 후자의 효과가 predominate, 지배적인 것 같다라는 거죠. Over past progress makes future. 자, 전반적으로 과거의 발견은, 진보는 미래의 진보를 harder, 더 힘들게 만들어요. It is easy to see this qualitatively. 자, 이것은 쉽게 볼 수 있어요. 질적으로. 양이 아니라
아주 실질적 어떤 그 내부에 깊이 들어가서 질적으로 이것을 알아볼 수 있어요. 쉽게. 바로 look at history, 역사를 보는 거죠. innovation, 혁신의 역사를 보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consider physics, 물리학을 봅시다. In 1905, 1905년에 his miracle year, 그의 기적의 해라고 하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revolutionized physics, 바로 물리학의 혁명을 일으키던 해인데요. 그는 describe for electronic effect, 광전 효과를 설명했고, Brownian motion, 브라운 움직임을, 운동을 또 설명했고, theory of special relativity, 특수 상대성 이론을 또 설명했고, his famous equation, 그 유명한 공식인 E는 mc squared라는 거, 많은 걸 한꺼번에 다 끝내놨죠. He was 26 at the time. 그때 나이가 26살. 우리나라 28 정도로 되겠죠, 대략. 그리고 he all these, 이 모든 걸 다 했습니다. While working as a patent clerk. 다시 말하면 특허청 직원으로서 일할 때 이걸 다 했습니다. Compare, 연구자로서 한 게 아니라 특허청 직원이 되었다는 게 특이하죠. Compare to Einstein days. 아인슈타인의 그런 시대와 비교해서 물리학에서의 프로그레스, 진보는 now 지금 much harder, 더 힘들어요. achieve, 성취하기가. 이 과학과 똑같이 모든 것은 다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생각엔 저거는 그냥 과학이잖아 라고 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미술사를 볼까요? 뭐 알다시피 옛날에는 종교에 관련된 다빈치 시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빈치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교화였잖아요. 정교적으로 그리는 거. 그러다가 이제 사진이 나오니까 더 이상 정교화로는 이제 상대가 안 되니까 나온 게 바로 인상파가 나오잖아요. 인상파에서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싶은 게 추상화. 뭐 같은 거지만 추상파.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죠. 지금 뭐 초현실주의라고 하나요? 변기 하나 갖다 놓고 이건 예술이야 하는, 예술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의 전위 예술로 가고 있잖아요. 전위 예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게 나올 게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미술 잘 모릅니다. 그런데 대충 요 정도로 가는 것 같죠? 그러니까 전위 예술을 보면 저게 예술이 맞나? 저만 짓고 이게 예술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의미로 가는 거죠. 미술도 의미로 가고 있어요.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라는 얘기가 있고, 소설은 어떻습니까? 소설도 정말 많이 나왔어요. 영화 어떻습니까? 영화도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음악은 어때요? 이제 나올 만큼 나갔다는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그 뭐라 하죠? 그 카피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 느낌을 받는 노래들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영어는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이제 문법이나 그런 거 나올 거 다 나왔어요.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것은 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거의 전위예술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도 동일하게 여러분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눈에 보이는 걸 하고 있다. 그러면 뭐죠? 여러분 아직도 중세 시대에 다빈치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그런 시대의 음악을,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고, 바로크 시대의 음악을 듣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막 팝송이 날아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영어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영어는 일반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과실을 따먹고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이것으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 중에 노암 촘스키가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의 무의식의 영어죠. 결국 영어는 뭐다? 무의식 또는 뭐 잠재의식 다 좋아요. 이 영역이 바로 우리의 많은 부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바로 언어는 자극의 중요성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바로 무의식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